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시내버스 회사 대표들의 땅에 연간 수억 원의 종점 회차지 사용료를 지급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가 저녁 시간에 집중돼 특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군산수협이 사전 협의도 없이 내항의 면세유 공급 시설을 착공했다.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시군의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며 오후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시내버스가 종점 회차지 사용료로 연간 수억 원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점 회차지 부지의 소유자가 시내버스 대표들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평화동 종점이자 회차지입니다. 평화동 노선이 많다 보니 이 회차지에는 하루에 100여 대의 시내버스가 드나듭니다. 그런데 이 회차지는 개인 땅입니다. 땅 주인은 전주 시내버스 A 회사의 회장 김모 씨. 김 씨는 전주 시내버스 5개 회사로부터 땅 사용료로 한 달에 600여만 원, 1년에 7천만 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자본도 없을 뿐더러 아무 땅이나 저희들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개인 땅을 회차지로 쓰면서 돈을 주는 곳은 또 있습니다. 전주대합 효자동 종점. 이 땅의 소유주는 역시 B 시내버스 회사 대표로 비슷한 액수의 사용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의 회차지는 모두 42곳. 대부분은 전주시나 국가기관 소유로 무료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평화동과 효자동 종점 단 2곳만 개인 땅이고 땅 주인들은 시내버스 회사의 대표입니다. 특혜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전주시는 적합한 부지를 못 찾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교통량이나 매연이나 그 동네 땅값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 토지 매입이 어려워요. 부실한 재정으로 연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되는 전주 시내버스. 버스회사 대표들의 땅이 회차지로 쓰이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보행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1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줄었지만 보행자 사망자는 49명으로 지난해보다 14% 늘었습니다. 보행자 사고의 절반가량은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발생했으며 연령대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전주시가 단속을 강화했지만 불법 광고는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올 들어 지금까지 불법 광고물 106건에 대해 과태료 4억 5천만 원을 부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과태료 부과액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주시는 전북 5개 광고협회와 불법 광고 단속에 나서는 한편 상습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소음과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 오토바이를 구입해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시범 운행을 통해 기동성과 만족도가 검증되면 소음 민원이 큰 배달 음식점 등의 관련 자료를 제공해 전기 오토바이 구입을 적극 권유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주시는 전기차 이용 편의를 위해 30분 안에 충전할 수 있는 급속 충전 시설을 5곳 더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내항에 짓고 있는 면세유 공급시설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위험시설을 사전에 협의 없이 지으면서 벌어진 일인데 사업 시행자인 수협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군산시 수협의 면세유 공급시설은 공유 수면에 경유와 휘발유 저장 탱크 5기와 지하 탱크 1기, 주유 장치가 설치됩니다. 이 사업은 내항에 유류를 공급하는 바지선의 선령이 30년이 경과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현재 공정률이 90%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위험물 시설인데도 사전 주민 설명회나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집회와 시위를 열어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 없이 했다라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공사를 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생과 사가 달려있는 문제라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선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면세유 공급 시설이 들어서면 해상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인접해 이와 같은
위험시설이 유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수협 측은 내항은 물론 도서지역 안강망 등 어선 500여 척의 유류를 공급해야 하는 만큼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일대가 개펄 지반이어서 지하 매설이 어려워 육상 설치가 불가피했다면서 안전상 문제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수협에서는 모든 책임을 다 감수하고 원상복귀에 안정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가 인근의 면세유 공급시설이 집단 민원의 대상이 되면서 향후 운영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군산항과 장항항의 항로 유지 준설에 앞서 예정 수역에 대한 측량이 시행됩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내년 3월까지 65억 원을 투입해 군산항과 장항항의 선박 입출항과 항만 여건 개선을 위한 준설 공사를 실시합니다. 군산해수청은 이에 앞서 예정 수역에 대해 측량을 실시하고 58만 세제곱미터의 토사 준설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군산 근대역사 문화 홍보를 위해 초등학생들이 문화재 해설사로 나섭니다. 군산시는 군산 야행 행사 기간인 다음 달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군산을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초등학생들이 직접 문화재 해설사로 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생 해설사는 모두 20명으로 문화재 지역에 배치돼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 어린이의 시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여름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말까지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산업단지와 가축분뇨시설 등 악취 발생 우려 사업장 총 23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배출시설과 부지 경계선에서의 악취 측정과 함께 악취 방지시설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전 소식인데요. 지역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 관심사인데요. 충남 당진에서는 노인들이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식당을 개업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 MBC 신원식 기자입니다. 지난 5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오다 정식으로 문을 연 백반 전문 식당입니다. 점심시간에만 문을 열지만 하루 평균 60명 정도가 식당을 찾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8명으로 모두 환갑 나이를 넘긴 할머니들입니다. 집밥을 먹는 느낌에 단골도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누구 부담 없이 아무 같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는 아직 부족하지만 반찬을 준비하고 밥상을 내놓는 할머니들의 손길은 정성으로 가득합니다. 좋죠. 아침 일찍 나오는 그 희망도 있잖아요. 집에서 그 시간이면 텔레비 보고 놀고 시간인데. 아직은 정식 주방장이 없어서 점심에만 영업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저녁 영업에도 나서면 수입은 더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에 생산된 안전한 식재료에 어머니의 정성 어린 손맛이 깃들어지면서 지역의 새로운 맛집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일자리를 위해 최근 당진시에 만들어진 사업장은 실버 카페와 아파트 택배 사업장 등 모두 7곳. 1년 반 사이에 34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만족도 높으셔서요. 저희가 대기 인원이 있지만 어르신들이 나가지를 않으셔가지고 자리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은 이제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큰 노인 복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원식입니다. 외국인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 방안이 요구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건강검진을 받은 외국인 결혼 이민자 628명 가운데 빈혈과 심장질환이 99명, 고지혈증 49명, 간장질환 37명 등 62%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 건강검진은 만 40세 미만이 대상이어서 검진 대상 확대와 치료 방안 지원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취학 전 어린이 무료 시력 검진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유치원 120여 곳 만여 명의 원생을 대상으로 무료 시력 검진을 실시해 증세가 심각한 21명을 정밀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미취학 어린이는
시력 이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쳐 영구적인 시각장애를 가질 수 있다며 검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물복지 강화 방안으로 도내 유기동물 보호센터 등이 건립됩니다. 전주시는 반려동물 관리기법 제공과 사용 문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 보호센터와 반려동물 놀이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10개 동물병원을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지정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630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됐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전 시군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도보 출근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교통시야도 꽤 맑은 편이고요. 원활한 소통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팔달로 역전로 사거리에서 진북광장 방향에 농협 부근 2차로에서 적재물 치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완주군이 농기계 임대 사업을 확대해 농가에 도움이 기대됩니다. 또 남원의 소리여행과 군산 야행 등 휴가철 야간 볼거리가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완주군은 삼례 신금리에 서부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개소했습니다. 지난 2014년 9위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을 연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는 150여 대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부품과 운영 인력도 지원하게 됩니다. 농업인들의 어려운 영농 현실을 감안해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기종 농기계 확보와 운영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임대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휴가철 무더위를 날려보낼 다채로운 여름밤 문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남원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8시 사랑의 광장에서 한여름밤의 소리여행 공연을 펼칩니다. 한여름밤의 소리여행은 국악과 클래식, 창극과 같은 수준 높은 명품 공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군산시도 다음 달 13일부터 이틀간 원도심 일원에서 근대 문화의 거리를 걸으며 전시와 관람, 문화재 등을 체험하는 군산 야행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산 야행은 여름밤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걷다입니다. 8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야간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18시부터 23시까지 행사가 진행됩니다. 고창 베리엔 바이오식품연구소는 복분자 생산 농가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의약품 소지화 등 고부가 가치 식품 개발 가능성을 진단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임실군이 강진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문을 연 물리치료실에는 간섭 전류치료기 등 7종의 물리치료기와 기자재, 물리치료사도 배치됐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전주시가 오늘부터 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전주 복숭아 큰잔치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전주 복숭아 큰잔치는 명품 선발과 직거래 장터를 비롯해 청소년 비보이 공연, 가요제, 복숭아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전라북도와 각 지자체는 대대적인 피서지 관리를 펼치며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전북에서 휴가를 보내겠다는 국민은 100명 중 4명으로 극히 드물었습니다. 더욱이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이 최근 5년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현상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충남 대천 해수욕장의 머드축제, 강원도 양양 하조대의 서핑 전용 해변 등 전국 유명 해수욕장들은 지역만의 콘텐츠로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해수욕장 시설이 낙후되거나 숙박시설 등이 부족한 데다 볼거리,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고 이목을 끌만한 콘텐츠나 이벤트가 없다 보니 관광객들의 발길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철 가장 인기 있는 피서지는 단연 해수욕장이지만 전북에는 많은 우수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고군산군도, 무주 태권도원, 익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와 특색 있는 농촌 체험마을과 어촌 체험마을 등 이러한 관광 거점들과 연계한 전북만의 차별화된 여름 휴가철 관광 상품 개발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광객 맞춤형 콘텐츠 개발, 홍보 마케팅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침체된 전북 경제를 관광 산업이 견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문자 해득 교육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문자 지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촌과 다문화 가정, 조선 가정 초등학교 1학년들의 성적이 낮았다며 이들에 대한 학습 클리닉 센터 운영과 방과 후 프로그램 개설 등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기초 학력이 더딘 학습 부진 학생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읽기와 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결혼 이주 여성을 포함한 가족 150명이 항공료와 교통비 지원을 받아 모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모국 방문 지원은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가정 유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6가정 162명이 모국을 방문했습니다. 전주에는 현재 2,200명의 이주 여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완주군은 모레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문예회관에서 명품 공연 굿 보러 가자를 무료로 선보입니다. 명사들의 이야기와 국악을 함께 즐기는 국악 콘서트가 내일 국립민속국악원에서 마련됩니다. 클래식 기타 앙상블, 그랑 기타 퀸텟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가 모레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나라 국악관현악단의 정기연주회가 오는 28일 우진문화공간에서 있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 모레 명인홀에서 해설이 있는 11시 브런치 콘서트로 문화영토판의 연극을 선보입니다. 제18회 전주 명품 복숭아 큰잔치가 내일부터 이틀간 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국내외 청소년들의 야영축제인 국제청소년 캠페스트가 오늘부터 나흘간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립니다. 전주 향교는 오늘부터 한 달간 서예 등을 통한 어린이 인성교육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인 색동 나래교실이 내일 남원교육지원청에서 있습니다. 남원시는 지역 대표 체력왕을 오늘부터 한 달간 남원 체력인증센터에서 선발합니다. 오늘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 시군의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오후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4도, 무주 33도 등 32도에서 34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